백현동 사업의 막후 실력자 김인섭 현재 지난 2월에 백현동 비리 사업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백현동 비리 사업입니다. 자, 백현동 사업 여기에 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꼭 여기서 바로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등장할 인물이 취권 이수진. 아, 이수진 의원이 막판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뭐냐면은 그 지난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본인이 그 이재명 대표부터 팽당하고 공천장을 못 받으니까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정신을 차리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돌직구를 날렸는데요. 돌직구 정도가 아니지. 바로 이 지금 얘기하는 허가방 김인섭 씨 사건, 네. 이 그 백현동 사건 종상향에 따른 특혜 의혹 사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판결이 그 무렵에 나왔습니다. 나왔죠. 그때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대위원장 그리고 허가 신청만 하면 부탁만 하면 허가가 척척 나온다고 해서 허가방 그리고 이재명이 형님으로 모셨던 부분이죠. 저 형님이요 그 불렀어요. 사람에 대해서 판결이 그 무렵에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이 공천장을 못 받은 그 무렵에 이 판결이 나왔는데 나왔죠. 공천장을 못 받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이 나와 국민을 속였다. 허가방 김인섭 판결문을 내가 다 봤는데 내가 누구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아니냐. 그렇다. 내가 그 판결문을 샅샅이 봤더니만 포기했다. 이재명이 나를 속였다. 이거 있는 그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이재명은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다 라고 했던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백현동 사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가 있는데 이 사람이 김인섭한테 부탁을 합니다.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식품연구원 자리에다가 짓고 싶은데 그 용도 변경해달라. 그래가지고 몇 번 이렇게 해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가 정진상이 들어주잖아요. 근데 이재명한테 부탁 안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4번을 뭐 4단계를 스페이스 X처럼 뭐 그냥 막 그냥 치솟았어요. 그런 일은 아마 당군 일이 없었을걸요. 4단계를 확 올려줘요. 4단계를 확 올려주고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같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했는데 막판에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빼줘. 최소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0억은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막 빼줘. 이 아시아 디벨로퍼가 돈을 그냥 1,800억인가 2,000억을 그냥 벌어버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200억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푼도 못 얻고 개발회사는 2,000억 이상의 돈을 벌고 김인섭은 그 대가로 75억을 받고 한바식당 사업권까지 받아요. 이게 불거져서 지금 김인섭은 깜빵 가 있죠. 그 징역 5년 받았잖아요. 알선 수재로 김인섭은 지금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통했다고 재판은 결정 난 거잖아요. 그럼요. 네. 최종 사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죄명이죠.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고요. 그 재판에서 일단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리고 거기 로비를 받았는지는 마지막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재판에서 밝혀야 되는 내용인데 이 김인섭 씨 재판에서 나왔던 관계에 관한 인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재판부는 김 씨는 2005년께 시민운동을 함께하며 친분을 쌓은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범행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그리고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모든 부서 업무를 사실상 총괄한 이 대표의 최측근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 이게 재판부가 한 얘기입니다. 맞아요. 관계를 다 인정해요. 이어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 씨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이 이런 특수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도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런 일반적인 관계 아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몰랐다는 건 상식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엔 이 정도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인데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네.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다 부인하고 있다. 네. 요 시점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위증 교사 부분과 이 사건이 맞닿아 있는데요. 맞닿아 있죠. 위증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에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김인섭. 그 김인섭의 75억 예. 요 부분과 맞닿아 있는데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가 사업이 성공해서 75억을 받기로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맞아요. 만약에 내가 위증을 안 안 하면은 못 받아. 혹시나 이 돈 못 받을까 못 받을까 봐. 그런 걱정도 있었던. 이게 보면은 정말 영화를 만들어도 수십 편 만들 정도로 이런 연결고리가 다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수진 전 의원이 이 부분을 짚은 거예요. 그렇죠. 김인섭과 정진상의 이런 알선과 관련돼서 이런 관계 속에서 김인섭이 징역 5년과 알선 수재로 유죄가 받는다면 이런 재판부에서 이렇게 알선 수재와 로비가 있었다고 징역 5년을 때렸다면 이재명은 빠져나갈 수 없다.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요거와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뭐라고 했느냐? 김인섭이가 정진상에게 로비를 해서 정진상이가 해줬다고 재판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하는 국토부인데 꼭 여기는 또 앞에 수식어를 붙어요. 박근혜 국토부. 박근혜 국토부가 야당 시장인 이재명 나를 협박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용도를 변경해줬다, 네. 상향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국토부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공직선거법으로 넘어가나요? 공선법 이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네. 지금 그 김인섭이 어떻게 보면 알선 수재로 실형 5년을 받았다고 하면은 알선 수재기 때문에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 거거든요. 알선해주고 돈만 받아도 이거는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그거를 알선 부당한 청탁이나 이런 걸 받고 또 허가를 해줬으니까 그 허가권자는 그냥 뇌물로서 깜빵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과정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 아닙니까? 그게 결국 지난 그 어떻게 보면 선거 과정에서 이거 내가 했는 것이 아니고 부당한 청탁 뭐 이런 것도 상관없고 박근혜의 그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가지고 내가 해준 거지 나는 피해자다라고 했는데 웬걸? 김인석 재판부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뇌물은 뇌물대로 처벌받게 되고 또 공선법은 공선법대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게 되는 풍전등화의 상태다. 이 검찰은 또 무엇을 또 기소를 했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0억의 최소한의 이익을 가질 수 있었는데 손실을 배임 혐의를 또 이재명 대표한테 걸었는데 김인섭 재판부는 200억의 배임 혐의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200억의 배임 혐의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동규예요. 유동규가 그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거든요. 유동규가 그렇게 증언을 하거든요. 정진상하고 위에 김용이 나한테 빠지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도계공에서 이 사업에 빠졌다. 누구 짓을 받았습니까? 한 사람 그분이지 뭐. 그분이죠. 네. 그러니까 배임이에요. 누구 짓을 받았겠습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렇죠. 이거 그럼 몇 년 나오는 거예요, 변호사님? 이 정도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이 양형 기준 만드는 것을 본인의 경력을 좀 자랑하시는 거예요. 5년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보면은 뭐 1억 이상, 뭐 5억 이상, 50억 이상인데 50억 이상 양형 기준이 없어요. 그래요? 없어요. 근데 이 50억 이상 되는 걸 해야 되지 않느냐. 경제력도 커지는데 했더니만 전체적인 의견이 뭐냐면은 50억 이상 배임 횡령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적용될 일이 별로 없다 했는데 웬걸 나와버렸어. 그런 걸 보면서 실제로 지금 제 기억에
뭐 10년 전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가 회복되고 하면 5년 이하도 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15년, 20년도 가중형이 될 수가 있는데 200억 정도라고 하면 사기는 어떻게 우리가 양형 기준을 실무 감각을 하면 되냐 하면은 사기 피해 1년에 그 1억에 실형 1년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배임 횡령은 사기 친놈보다는 조금 더 불법성이 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2, 3억 정도 되면은 실형 1년이다 보면 되는데 50억 한다고 하면은 죄를 자백하는지 피해를 회복하는지 여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처럼 죄를 딱 잡아떼고 피해 회복도 한 푼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10년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죄질이 나쁘잖아요. 이 건만 배임만 갖고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 대북 송금 얹고 또 위증교사 얹고 여기 공직선거법 얹고 하면은 좀 많겠네요. 이게 재판이 저는 사실 이게 검찰이 조금 실수를 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이걸 병합을 합니까? 대장동 따로, 백현동 따로, 성남 FC 따로 해가지고 개별 사건으로 진행을 했어야지. 이거 병합을 한 거는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다만 이거는 어떠냐면 검찰의 결정일 수도 있지만 변호인으로서 요청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별개로 해서 선고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면은 그거를 합해가지고 살아야 되는 반면에 병합을 하면은 하나의 형으로 선고를 되니까 이 피고인으로서는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병합을 요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병합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전략 부재라기보다는 오히려 통상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건이 피고인의 이익을 반영하겠다는 재판부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검찰을 비난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저희가 변호를 해본 실무적인 감으로서는 어떻게든 그러니까 검사는 하나로 해서 빨리 선고되길 바라죠. 그 재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백현동 재판하고 대장동 재판하고 성남 FC 재판이 이게 병합이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5년 6년 걸릴 것 같아요.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꺼냈던 그러니까 그런 거죠. 헌법 84조 얘기를 그냥 꺼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식에 관한 일들인데 그래도 위증교사 같은 경우 따로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증교사가 하면 빨리 가야죠. 한 위원장의 얘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 전에 재판이 돌아가더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다 한들 마지막 재판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선고될 수 있다. 선고되면 선거에 다시 치러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거기서 들었던 생각이 최소한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국민적 대혼란을 주기 전에 빠르게 정리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 2024년 6월 달이니까 대통령 선거가 2027년 3월입니다. 3년 가까운 세월이 남았는데 이 위증교사 재판 같이 간단한 사건을 대법까지 선고가 3년 동안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조국 대표의 사건을 보면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법 선고도 안 내려요. 그리고 대법 선고도 더 끌어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맞아요. 이거 이재명 대표 대통령 선거 때까지 정치적 가능성을 살려두기에 끌 수 있고 만약에 1심,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더라도 대법에 확정이 안 되게 되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경우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면 대법원에서 그거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나오게 됐던 일련의 이 많은 사건들 중에서 단 한두 건이라도 분명한 일이 있다면 국민적, 국가적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 빠르게 법원이 결정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